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부산 지역 전통시장의 때 아닌 라면 반값 특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식 과정에서 불에 탄 500년이 넘은 사상구 회화나무가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습니다.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만 나이가 시행됩니다. 일상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알아봤습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근에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부산경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아동지킴이 안전턱을 도입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산 지역 전통시장에 때 아닌 라면 반값 특가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을 찾은 고객들을 위한 행사라고 하는데요. 전통시장 소비 위축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있는 부산 주요 전통시장인 동네시장. 시중가의 반값에 선착순 200명에게 비빔면을 판매하자 50박스가 금세 동이 났습니다. 부산시와 부산시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 소비 활성화를 위해 릴레이 특가 행사를 열었습니다. 1인당 두묶음에 3,000원, 비빔면을 구입하지 못한 600명에게는 1,000원 무료 쿠폰을 제공해 액면가만큼 시장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행사를 통해 고객들이 전통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어려우니까 전통시장이 요 기반으로 해서 그래도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이런 연합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고객들이 좀 더 찾아주셔가지고 전통시장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특가 행사는 동네시장을 시작으로 부산 새벽시장과 송남시장, 목골 골목시장, 구포시장 등 부산 지역 19개 전통시장에서 7월 5일까지 릴레이식으로 진행합니다. 이런 일회성으로 거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보다 조금 더 이색적인 물품이라든지 상품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가지고 아마 홍보를 하면은. 부산시 상인연합회는 이번 행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전통시장 소비진작 특가 행사 참여 시장과 일정은 부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지난해 사상구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가 불에 타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샀는데요. 다행히 상처를 이겨내고 싹을 틔우고 있어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상 근린공원입니다. 오래된 노고수 한 그루가 눈에 들어옵니다. 500년이 넘어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로 알려진 사상구의 회화나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이식 과정에서 불에 타 주민들의 안타까움을 샀습니다. 이 안타까움을 뒤로 집중관리에 들어간 1년, 조금씩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노고수를 옮겨 심는 과정에서 불이 났지만 다행히 나무는 상처를 딛고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촉이 나길래 어머야 살겠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여기 올 일만 있으면 맨날 들어가서 보지 살아라고. 화재로 사상구의 최고령 나무를 잃을 뻔했기에 공원 관리자들은 이만저만 신경이 쓰이는 게 아닙니다. 이 노구수가 불에 탄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겨우 살려놨잖아요. 그래서 이 물 줄 때마다 엄청 기분이 좋아요. 최근 회화나무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생육 점검 결과 화재로 인해 활력은 감소했지만 새로운 가지가 발견됨에 따라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약간 이제 생존의 단계를 넘어서서 약간의 5년 옛날 그 5년까지 복원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지만 지금은 뭐 이제 고사 위기는 면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 순환 속 다시 새싹을 피운 노고수. 자칫 500년 역사가 한순간에 사라질 뻔했던 만큼 재발 방지와 함께
노고수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6월 28일부터 법적으로 만나이가 시행됩니다. 만나이 통일법은 각종 법령과 계약 등에 표시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나이로 통일하는 법인데요. 일상에서 무엇이 달라지는지 박재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만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 생일마다 한 살이 더해지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와 일을 빼면 됩니다. 1992년 7월 8일이 생일인 경우 2023에서 1992, 여기에 일을 뺀 30살이 됩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이번 연도 빼기 태어난 연도를 하면 됩니다. 1992년 1월 1일에 태어난 경우 31살이 되는 겁니다. 법령이나 조례 해석, 계약서나 각종 서류를 작성할 때도 만 나이가 기본 적용됩니다. 하지만 60여 개의 개별 법령들은 당분간 연나이 사용이 유지돼 혼선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2004년생의 경우 6월 28일 이후에도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돼 생일 기준에 상관없이 술이나 담배 구매가 가능한 겁니다. 초등학교 입학이나 병역 판정 검사도 만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인 미성년자한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게 없는 거예요. 솔직히 얼굴만 가지고 확인이 안 될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특히 여자애들은 마찬가지고 화장을 하면 알아볼 수가 없어요. 정부는 연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소관부처와 협의해 만나이로 개정해 혼선을 줄인다는 방침입니다. 연나이 법령을 만나이로 정비할 경우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서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거나 위조 또는 변제된 신분증이 제시된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보호 대상을 연나이 19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연말까지 두 차례에 걸쳐 법률 개정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과 인근에서 어린이 사망 교통사고가 잇따르자 부산경찰이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아동지킴이 안전턱을 도입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자세한 내용 박철우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차들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 운행합니다. 과속을 막기 위해 방지턱도 설치되어 있는데 기존 방지턱과는 모습이 조금은 다릅니다. 스쿨존 사고를 줄이기 위해 부산경찰이 지난해 12월 시범 도입한 아동지킴이 안전턱입니다. 아동지킴이 안전턱은 기존 과속 방지턱과 다르게 안전턱의 양쪽 면을 황색으로 도색하는 한편 가운데 부분에 홈이 파져 있는 게 특징입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기존 방지턱이 속도를 줄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면 안전턱은 감속과 전방 주시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시각적으로 꺼져 있으니까 자동 브레이크를 또 밟고 이렇게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부분도 조심을 하지만 이 부분도 꺼져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브레이크를 더 밟아야 되는 효과가 있지 않나. 가운데 홈 부분에는 도로와 동일한 색상의 보조 슬로프가 있어 파인 부분으로 주행하더라도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 지난해 1월 특허청에 정식으로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 내에 내가 위치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바로 이제 몸으로도 체험하고 학습하고 눈으로도 볼 수 있고 또한 이제 과속 방지를 효과를 가져오니까. 현재 안전턱이 시범 설치되어 있는 곳은 사상구와 기장군 등 스쿨존 4곳. 설치 장소에는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시범 도입을 조금 더 거친 뒤
하반기 부산시 전역으로 아동지킴이 안전턱 설치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20일 오전 9시 반쯤 해운대구의 한 호텔 지하 6층에서 불이 나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헬기와 300명의 인력을 투입해 투숙객 170여 명을 구조, 대피시켰습니다. 구조한 투숙객 중 연기를 흡입한 31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고 97명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경찰과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중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20대 여성 B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해운대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미끼로 조건 만남을 가진 뒤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마약 판매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총회본부와 생표식품이 20일 생표식품 본사에서 대기전력 제로 실천을 통한 탄소 중립 생활화를 목표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부인회 총회본부는 다음 달부터 수도권과 6대 광역시에서 관련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생표식품도 사무실 대기전력 감소를 위한 교육 실천 활동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향후 탄소 중립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서구의 공영 시내버스 차고지를 만들면서 대대적인 버스 노선 개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부 지역은 별다른 대안도 없이 폐쇄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 부산시청 앞에 모인 시민들. 17번 시내버스 노선 조정 대상인 부산 진구 부암과 단감동 지역 주민들입니다. 지역 주민 동의 없는 노선 조정 중단하라! 서명과 부산역, 남포동을 한 번에 연결하는 17번 버스는 황금 노선으로 50년 넘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일일 평균 이용자는 1000여 명으로 출퇴근 시간대 이용 비율은 40%가 넘습니다. 부산시는 새로 만든 강서구 차고지로 17번 버스 업체를 이전시키면서 노선을 조정했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17번 버스가 부암 단감동에서는 10만 명이 60년 동안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입니다. 의견 수렴도 없이 일방적인 탁상 행정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분노합니다. 급기야 전 부산시장인 서병수 의원은 지난 15일부터 이틀 연속 친정인 부산시청 앞에서 1인 시위까지 벌였습니다. 강서구 차고지 근처에 있는 버스들 모아야지 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단감동에 다니던 버스를 그 차고지에 넣느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공급자인 행정 편의주의적인. 새롭게 조성된 강서 차고지에는 김해 지역 버스업체 2곳과 해당 버스회사가 사용합니다. 시는 경남과 연계된 사업으로 노선 조정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안으로 환승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7월 29일을 D-Day로 생각을 하고 이제 내부에서도 어느 정도 수송을 해야 되지만 타 시와의 또 관계들도 있기 때문에 환승 유도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시는 다음 달 29일 조정된 버스 노선의 전면 시행을 예고하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남구에 있는 우암부두에 해양산업특화단지가 만들어지는데요. 이곳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핵심 산업시설인 부산지식산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보도에 김석진 기자입니다. 남구 우암부두에 부산지식산업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6,000제곱미터의 부지에 지상 6층 건물로 국시비 273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 센터엔 40실의 입주 공간이 마련됐고 식당과 체력 단련장 등 편의시설도 갖추었습니다. 유효화된 우암부두 일대에 이제 그 해양 산업들, 해양 신산업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와서 이제 활성화하고 그런 지역간의 특화단지를 조성하는데 이제 최초로 설치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우암점은 해양 신산업이나 조선기자재, 해양 플랜트 관련 업종을 우대합니다. 단 폐수 등 환경 유해 물질 배출 시설은 안 됩니다.
센터는 이달 초 기업 모집에 나섰는데 현재 8개 업체가 입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입점업체 계약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이후 재평가를 통해 재계약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일반 제조업 중에 뭐 첨단업종, 뭐 정보업종, 통신업종 이런 업종들이 다 들어올 수는 있지만 여기는 해양산업 클러스터 보니까 이제 해양산업과 관련된 그런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이제 입주를 관리를 할 예정이고 여기에 입주하시게 되면은 이제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라서 민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보다는 이제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으십니다. 부산의 해양산업 관련 사업체는 26,400여 개로 종사자만 14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이 중 54%가 우안부두 인근 지역에 분포하고 있어 센터에 대한 관심도는 높습니다. 부산 지식산업센터 우암점은 금곡점에 이어 공공임대형으로는 두 번째입니다. 금곡점은 첨단 제조와 연구개발 특화 분야 업종을 중심으로 지난 2017년 문을 열어 60개가 넘는 업체가 입점해 있습니다. 부산시는 또 오는 12월 에코델타시티에 지능형 도시 특화 분야의 센터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한편 우암점 바로 옆엔 친환경 수소연료 선박 플랫폼 센터도 곧 문을 열 계획이어서 우암부두의 해양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은 오는 30일까지 신발 패션 특화 유망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부산 지역 신발 패션 산업 관련 예비 창업자나 창업 7년 이내 창업 기업이며 지원 규모는 10개사 내외입니다. 선정 기업에 대해서는 창업 공간 입주 지원부터 펀딩, 사후 관리까지 성장 단계별 특화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부산시와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 등이 민관정 협력 전담팀을 구성해 지난 16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민관정 협력 전담팀은 앞으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법률 개정과 지방 이전 계획 승인, 정부 승인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산업은행 부산 이전의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본점을 서울에 둔다는 산은법 개정이 더딘 상황입니다. 북구는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매달 셋째 주 토요일을 가족 친화의 날로 정하고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구는 지난 2월 부산시 구군 육아친화마을 운영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9월까지 놀이체험을 활용한 코스형 프로그램을 개강하는 등 주말 육아활동 지원에 나섭니다. 북구 주민 누구나 별도 참가비 없이 주말 육아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선착순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 남구의회 제319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가 20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선 지난해 회계 결산과 예비비 지출안을 승인 가결하고 남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동의 변경안 2건을 의결했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는 서성부 의원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빗물바지 유지 관리에 대한 제안을, 그리고 김근우 의원은 대연천 악취 문제 개선을 위한 해결 방안을 촉구했으며 끝으로 고선화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물의 점검을 촉구했습니다. 됩니다. 네. 좀 나라가 있어야 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죽는 거 이런 걸 몰라요. 그때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다 가면 다 죽으니까. 예. 그때는 일선에 가면 다 죽는 줄 알았지 살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 목숨 바치고 싸운 것이 지금 생각하면 참 보람 있죠. 목숨 냉사합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부산시 수영구는 지난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3박 4일 동안 2021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기타큐슈와 2022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오이타현을 방문해 현지의 학자와 공무원 그리고 민간 관계자들과 함께 국제학술대회 및 토론회 그리고 라운드 테이블과 답사 등을 통해 향후 수영구가 글로벌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수영구 수영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3일 새마을 지도자 수영동 협의회의 주관으로 하절기 모기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차단을 위해 주민자율방역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공간 아지트는 사상구 주례 이동과 1회 냉정문화축제를 기획하며 맺은 인연으로 지난 13일 주례 이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내 취약계층 40세대를 위한 잡곡을 기탁했습니다. 사상구 주례 1동 새마을부녀회는 지난 14일 둘의 영양만점 밑반찬 나눔 사업의 일환으로 부추전과 버섯불고기 등 회원들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관내 취약계층 15세대에 전달하고 건강과 안부를 살폈습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